안녕하십니까. 심장이 바운스 TV입니다. 기업 이야기 오늘도 할 텐데요. 최근에 국내에도 IPO, 시장 기업 공개가 워낙 뜨겁습니다. SK 바이오팜에 이어서 또 이 카카오 게임즈까지 예, 엄청나고 앞으로도 또 이제 빅히트도 상장이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홍콩과 중국 증시에서 아주 세게 IPO를 하는 기업으로 오늘 한 곳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른바 엔트그룹입니다. 엔트그룹이라는 기업은,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엔트그룹 말 그대로 그 개미그룹인데 엔트, 어떤 예. 특정 그룹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중국식으로 표기하면은 마이 집단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마이의 그 의자가 개미 의자예요. 네. 이거는 이제 영어식으로 이제 표기하다 보니까 엔트그룹이다 이렇게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죠. 네. 이 엔트그룹은 그 알리바바의 그 마인 회장이 만든 회사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인 거죠. 마윈과 알리바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알리바바 계열의 네. 금융 전문 그 핀테크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게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알리페이는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쇼핑하게 되면 다 알리페이를 한 거고요. 그런 그 전자결제가 잘 돼 있어서 중국에는 뭐 거지들도 QR 코드로 이 적선을 받는다고 하고 그런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엔트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이라 좀 생소한 거죠. 그러면 이 회사는 핵심 사업이 조금 전에 이제 페이 얘기하셨는데 사업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좀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알리페이가 핵심 사업이고요. 네. 또 크게 나눠보면 이제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뭐니 해도 알리페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신용조회 서비스를 네. 하고 있는 그 지마 크레딧이 있고, 또 그리고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이제 마이뱅크,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리고 그 자산 관리하고 그 재테크를 도움을 주는 네. 그 모바일 웹 서비스인 그 엔트포춘,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알리페이의 그 파급력이 원체 크기 때문에 뭐 이용자만 해도 중국 내에서 지금 10억 명이 넘고 있고, 그리고 연간 알리페이를 통해서 이제 거래되는 금액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118조 위안이니까 뭐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뭐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알리페이를 그 이용하는 가맹점이 이제 월 평균 8천만 개. 8,000개가 아니라 8천만 개. 네. 8천만 개 이상이 되고, 네. 또 알리페이하고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 네. 금융기관 수만 해도 2,000개가 넘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기업이죠. 스케일이 다른 거죠, 네. 우리랑. 세계 최대 규모의 핀테크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네. 이게 보면 결제, 금융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카카오 그룹들, 카카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쫓아서 이제 간다는 겁니다. 알리바바나 텐센트의 모델로 간다는 건데요. 엄청나게 세게 IPO 기업 공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IPO 규모가 대략 추정되는 게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그 IPO 규모를 추정하려면 네. 먼저 이제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지금 이 시장의 그 평가는 대략 2천억 달러. 2천억 달러면 네. 그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40조 원 정도 됩니다. 240조. 네. 근데 지금 그 상장 보고서를 지금 제출한 상태인데, 네. 뭐 빠르면 뭐 10월 중으로, 늦어도 뭐 연내에는 뭐 상장이 무난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인데, 네. 대략 그 기업 평가 금액의 한 15% 내외가 아마 공모를 하니까 공모를 할 것 같다. 네. 그럼 15%만 잡아도 300억 달러가 되죠. 네. 이 300억 달러는 이제 전 세계 그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만약에 성공적으로 된다면. 네. 종전에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아람코가 예. 지난해 지난해 했을 때가 네. 이제 한 26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뛰어넘는 그 수준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엔트그룹의 그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알리바바. 그 알리바바가 네. 이제 2014년도에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할 때 그때 기업 가치가 1,670억 달러 정도의 그 평가를 받았었는데, 네. 뭐 6년이라는 뭐 시차가 있겠지만
그 자회사가 이제 모기업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뭐 알리바바가 그 정도 규모로 상장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알리바바 모회사도 아닌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이 엔트그룹이 그 정도 규모라고 하니까 뭐 정말 대단한 건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귀주모태주 할 때 귀주모태주가 중국에서 시가총액 1위고 중국 증시에서 상해 증시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삼성전자와 필적하는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요 정도 규모이면 귀주모태주만큼은 안 되는 건데 앞으로 뭐 따라잡을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네, 지금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 평가 규모가 이제 우리 돈으로 240조 원, 네. 달러 베이스로 하면 이제 2천억 달러가 되는데 지난번에 귀주모태주는 삼성전자 시총 넘어섰다 그랬죠. 우리 돈으로 한 370조 원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물론 뭐 한 130조 원의 차이는 나오고 있지만 성공리에 이제 IPO가 마무리되고 주가 향후 움직임에 따라서 그 귀주모태주의 그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넘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시차의 문제지 그 엔트그룹이 그 시총 1위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현재로서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귀주모태주하고 오량액하고 오량해하고 중국의 두 시장에서 각각 시총 1위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지난번에 그 약간 좀 분개는 아니고 의아해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제대로 된 상장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순위가 이제 바뀔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랑 홍콩이랑 이번에 엔트그룹은 같이 상장을 하는 건데 맞습니다. 알리바바의 자회사 알리바바라는 그 이름 자체가 열려라 참깨에서 유래된 건가요? 예, 그렇죠. 뭐 천일야화에 나오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서 그 차용한 것인데 마을 회장이 이게 재밌는 게 물론 여담입니다만 그 알리바바를 중국식으로 표기하면 아리파파예요. 근데 여기서 파파가 그 아버지, 아빠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인이 그 회사명을 작성할 때 그 중국에서는 사실 그 알리아빠라는 그 별칭이 있거든요. 알리바바에 대해서. 그럼 알리 엄마도 있고 알리 애기도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알리마마하고 알리베이비라는 도메인도 이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이제 사용은 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런 그 별칭과 이제 견주어 본다면 이 엔트그룹이라는 게 이제 알리바바의 자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2014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좀 웃기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성인식도 치르지 않은 자식을 6년 이번에 이제 혼례를 치르는 성인식은 뭐 6살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런 생각을 좀 잠시 해봤습니다. 대단하죠. 뭐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고요. 중국의 엄청난 인구들과 거기에서의 전자상거래에 이어서 결제 시장을 장악을 한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 IPO라는 게 기업 공개를 한다는 게 물론 그 좋은 기업이 상장한다는 측면은 좋지만 사실은 돈을 빨아들이는 하마잖아요. 기존에 있는 자금, 신규 자금도 들어오겠습니다만 기존 자금도 그쪽 부분을 일정 부분 가야 되기 때문에 상해 증시나 홍콩 증시에는 꼭 좋은 게 아니라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네, 지금 뭐 그 원체 그 덩치가 크다 보니까 뭐 기대 반 우려 반, 물론 뭐 우려보다는 기대가 큰 게 사실입니다만은 이 IPO를 그 바라보는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규 자금이 얼마나 유입되느냐. 그래서 이 그 엔트그룹이라는 이제 일종의 그 슈퍼스타가 증시에 새로 등장을 했는데 이 분위기를 타가지고 증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규 자금이 유입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서 요즘 국내 IPO가 엄청 뜨거우니까 국내 와서 하면 대박일 텐데. 뭐 그런 차원에서 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뭐 시장 전반에도 좋고 또 IPO로 하는 엔트그룹, 알리바바 그룹에도 뭐 좋은 일이 있겠지만은 또 시장이 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은 또 이제 쏠림 현상이 일어나갖고 시장 내에 있던 자금이 이 공모 시장으로 이제 옮겨 타다 보면 뭐 특정 종목의 주가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시장 전반에는 좀 안 좋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려감은 있는데 핑안보험이 상장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핑안보험이 2007년인가요? 그때 할 때 좀 쏠림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시장 전반이 좀 약간 그 위축된 그런 이제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 일각에서는 이제 이번에도 또 그러한 그 일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우려 섞인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외신 보도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그 엔트그룹의 그 IPO와 관련돼서 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라든지
뭐 싱가포르의 그 테마세, 테마세, 그 싱가포르 투자청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이제 잇따르고 있어요. 예. 어찌 보면 이들 기업들이 이제 세계 큰 손인데 세계 큰 손들이 이 엔트그룹의 그 IPO에 관심을 쏟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 어느 정도가 유효될지 모르지만 그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또 굉장한 또 네.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지 그것도 뭐 주목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엔트죠, 엔트가 아니라 엔트그룹의 네. 이제 상장 얘기를 오늘 쭉 했는데요. 사실은 미국 시장으로 가지 않고 홍콩과 중국 시장에 상장하는 네. 것부터 해서 전자결제 업체가 여러 가지 우리로서는 의미들이 있는데 엔트그룹의 상장 관련해서 우리들이 좀 주목해야 될 점들, 관전 포인트 정리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IPO라는 그 상장 과정에 대해서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향이 많은데 네. 저는 뭐 이렇게 큰 무리 없이 그 시장의 인식대로 성공적으로 끝날 거라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IPO 이후에 그 시장의 변화 또 그리고 엔트그룹의 약간 그 위험 요인이 될 만한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네.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상장은 기정사실화된 것이고 네. 그 상장 이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그 300억 달러의 그 자금 조달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어떤 규제 조치를 취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정부 변수가 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금융시장의 어떤 주도권을 개인 기업에 이제 그 상당 부분 이제 뺏겼다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죠. 중국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비금융 기업들이 이제 금융 쪽에 진출을 할 때 그거를 이제 그 규제를 좀 강화하는 그 정부에서 이제 좀 손아귀해지고 좀 컨트롤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그 지주회사 제도를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죠. 뭐 조만간 네. 발표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핀테크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분명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마찰로 인해 가지고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태클을 계속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엔트그룹이 중국 내에서는 뭐 최고의 위상을 갖고 있지만 결국 그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해외로 진출할 때 뭐 미국 정부의 어떤 규제 조치가 그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한 그 것들도 좀 조심스럽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중국 정부가 인민은행을 통해 가지고 그 디지털 화폐를 그 도입 그렇죠. 추진하려고 네.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부의 이제 금융 주도권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편으로 이제 시도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네. 디지털 화폐가 도입이 됐을 경우에 이런 핀테크 기업 그 우리가 말하는 지금 오늘 엔티그룹이라든지 또 엔티그룹과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네. 엔트그룹과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위챗페이라든지 네. 이런 회사들한테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레귤레이션 그 규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국내 내부적으로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위챗페이하고 네. 그 경쟁이 어떻게 이제 전개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엔트 그룹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은 지금 뭐 중국인들 일상에서 그 알리페이를 사용하지 않고는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대세고 대체 불가능한 그런 어떤 일상의 금융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뭐 추세를 되돌이킬 수 없다면 그런 것들은 결국 그 알리페이의 사업의 경고성을 보장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점에서 그 앞으로의 그 미래 가치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발목 잡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탄탄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주목해서,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겠습니다. 예. 열려라 참깨. 오늘은 그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알리페이를 운영하고 있는 엔투그룹의 상장 IPO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야기 또 궁금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